이게 제가 이제 환자들 수술을 많이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외래 와서 보존적 치료도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는 한 10년 전부터 아팠다. 근데 이제는 힘이 너무 막 빠지고 아프다. 봤더니 이미 힘줄 파열이 중에서 대파열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정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두박근의 건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우선은 뭔지가 더 중요한데요.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어깨에는 총 4개의 힘줄이 있는데요. 앞쪽에 하나, 위쪽에 2개, 그다음 뒤에 하나 이렇게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사실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말로 좀 비유를 하는데요. 양말 같은 경우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구멍이 생기듯이 어깨도 50년에서 60년 정도를 쓰다 보면은 그 힘줄 자체에 구멍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퇴행성 말고도 우리가 양말이 돌에 걸린다거나 못에 찢긴다거나 찢어질 수도 있듯이 외상으로도 발생을 가능한데요.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양말에 구멍이 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령이거나 상자 상태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는 경우에 MRI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그 찍어 봐야 되는 이유는 MRI를 촬영을 해야만 힘줄의 파열의 정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줄의 파열의 정도가 2가지로 나뉩니다.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뉘거든요. 아직까지는 연구된 결과로 봤을 때 부분 파열 자체가 전층 파열로 진행한다 라고 보고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70에서 80% 정도 미만의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MRI를 좀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전층 파열로 혹시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부분 파열이어도 통증이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통증 있는 경우에는 봉합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전층 파열일 경우에는 양말에 구멍이 크게 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 힘줄은 우리 건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수술을 어느 정도 수술을 해야 된다. 나이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시행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관절경으로 많이 하는데요. 뼈의 나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힘줄을 봉합을 해줍니다. 근데 뼈가 약하게 되면 고정하는 나사가 약하게 돼서 보통 여자분들은 한 65세 이상, 남자분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고정하는 힘이 약해서 내시경하는 수술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뼈 상태와 환자의 컨디션 등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또 고려를 하는 거죠. 어깨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되게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의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파열이 예전부터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에 의한 통증인 건지 또한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앞쪽에 있는 건지 위쪽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다 통증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올릴 때 충돌 증후군과 같이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차이로 따지면 좀 힘이 빠진다. 아무래도 힘줄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고 통증은 부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이 아프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보통 퇴행성이죠. 보통은 이제 많이 써서 그래서 사실 집에서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TV만 보시고 바둑 두시고 이러신 분들은 많이 없고 어깨를 쓰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깨를 쓰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생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낙상이나 뭔가 외상에 의해서 다치셔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깨 통증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픈 동작을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동작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저게 퇴행성 변화에서 구멍이 생긴 거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점점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동작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피하라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이게 진짜 파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어깨가 아픈데 MRI는 안 찍고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나요? 이걸 물어봤을 때 아픈 동작을 피하는 근력 운동이나 너무 아픈 동작을 자꾸 자극하는 동작을 피하라. 근데 그건 환자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거를 피하되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어깨가 붙지 않는다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면 증상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네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환자들 수술을 많이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외래 와서 보존적 치료도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검사해보고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인데 어깨는 한 10년 전부터 아팠다. 근데 이제는 힘이 너무 빠지고 아프다. 봤더니 이미 힘줄 파열이 중에서 대파열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많이 참는 게 좀 괜찮아지겠지, 운동으로 풀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초기에 진단을 놓치고 이제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파열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단을 하셔서 파열이 있는 건지, 진짜 파열인지, 전층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통증인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파열이 일 수도 있고 파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일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전문적이고 좀 세세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우선 아프다, 한 1주에서 2주,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비슷하다. 그럴 경우에는 꼭 정확한 진단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